부의 골든타임. 팬데믹 속 기회를 잡는 투자 지혜.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주식시장은 뜻밖의 호황을 맞았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전례 없는 돈 풀기를 시작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뛰어들었죠. 테슬라 주가는 하늘을 찌르고 비트코인은 다시금 투자자들의 가슴을 뛰게 했어요. 하지만 이 화려한 호황 뒤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까? 박종훈 기자의 부의 골든타임은 이런 질문에서 출발해 팬데믹, 버블 속에서 불을 키우는 방법을 탐구하는 책이에요. 경제의 큰 흐름을 읽고 싶거나 위기 속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은 훌륭한 길잡이가 될 거예요. 책의 줄거리 부채 사이클과 연준 정책을 통한 투자 전략. 부의 골든타임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와 그 속에서 나타난 투자 기회를 심도 있게 분석한 책이에요. 저자인 박종훈 KBS 경제 전문 기자는 경제학 박사로서의 전문성과 기자로서의 생생한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경제 현상을 알기 쉽게 풀어냈어요. 책은 부채 사이클, 연준의 정책,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 전략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이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일부 부채 사이클의 본질과 경제의 흐름. 첫 번째 파트는 부채가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해요. 저자는 부채 사이클이 경제의 호황과 위기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낸다고 설명해요.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떠올려 보세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과도한 부채를 쌓으며 버블을 만들었고 이 버블이 터지면서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함께 전 세계 경제가 충격에 빠졌죠. 비슷한 패턴이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나타났어요. 팬데믹으로 실물 경제가 얼어붙었지만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 주식과 자산 가격이 급등했어요. 책에서는 이런 부채 사이클이 어떻게 경제의 큰 그림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뤄요. 예를 들어 2020년 3월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S&P 500 지수가 22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연준의 개입으로 연말 3700포인트까지 반등한 사례를 들어 부채 사이클의 위력을 보여줘요. 2부 연준의 정책과 팬데믹 버블의 탄생. 두 번째 파트는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요. 연준은 금리 조정, 양적 완화, 자산 매입 같은 정책으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기관이에요. 책에서는 2020년 3월 연준이 회사채 시장까지 직접 개입한 사례를 소개해요. 당시 연준은 회사채 ETF를 매입하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고 이로 인해 미국의 다우지수와 나스닥은 팬데믹 속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저자는 이를 팬데믹 버블이라고 명명하며 실물 경제와 자산 가격의 괴리가 커질수록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해요. 예를 들어 2020년 테슬라 주가가 700% 이상 폭등하며 시가총액 8천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당시 테슬라의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50만 대에 불과했어요. 이런 괴리는 버블의 전형적인 징후라는 거죠. 저자는 연준의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투자자가 연준의 발표와 경제 지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해요. 3부 다이달로스의 지혜와 투자 전략. 마지막 파트에서는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해요. 저자는 그리스 신화의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 이야기를 빌려 투자에서의 균형을 강조해요. 다이달로스는 아들 이카루스에게 너무 높이 날면 태양의 날개가 높고 너무 낮게 날면 바다에 빠진다고 조언했죠.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도한 레버리지 비투나 지나친 보수적 태도는 모두 위험해요. 저자는 주식, 채권, 금, 달러,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조언해요. 예를 들어 2020년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하며 안전자산으로 주목받은 사례를 들어 위기 시 금이나 국채 같은 자산의 중요성을 설명해요. 또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급등한 반면 전통 산업주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2020년 시장을 예로 들며 섹터별 분산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요. 책은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초보 투자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요. 추가 사례 비트코인과 대체 자산. 저자는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역할도 언급해요. 2020년 비트코인은 1만 달러에서 연말 2만 9천 달러까지 급등했어요.
이는 연준의 유동성 공급과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수요가 맞물린 결과였죠. 하지만 저자는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을 경계하며 포트폴리오에서 510%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해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 과도하게 투자한 한 투자자가 2021년 말 가격 하락으로 큰 손실을 본 사례를 들어 균형 잡힌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핵심 주요 메시지: 경제 흐름 읽기와 균형의 지혜. 부의 골든타임은 복잡한 경제 현상을 단순화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에요. 핵심 메시지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1. 부채 사이클의 이해. 경제는 부채로 움직여요. 부채가 쌓이면 호황이 오고 부채가 터지면 위기가 와요. 이 사이클을 이해하면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0년 3월 주식시장 폭락은 부채 사이클의 위기 국면이었지만 연준의 개입으로 빠르게 회복했죠. 이런 패턴을 알면 저점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2. 연준의 정책 주시. 연준은 세계 경제의 방향타예요. 금리 인상, 양적 완화, 자산 매입 같은 정책은 주식, 채권, 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연준이 2020년제로 금리 정책을 발표하자 나스닥 지수는 3개월 만에 40% 반등했어요. 저자는 연준의 발표문, 경제 지표, 의사록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조언해요. 3. 다이달로스의 지혜로 균형 잡기. 투자는 욕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에요. 저자는 과도한 레버리지나 지나친 보수적 태도를 경계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 2020년 비트코인 급등에 FOMC의 상실, 공포로 고점 매수한 투자자들은 2021년 하락장에서 손실을 봤어요. 반면 주식 60%, 채권 30%, 금 10%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투자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었죠. 4. 장기적 관점과 학습. 투자는 단기적 승부가 아니라 장기적 여정이에요. 저자는 부채 사이클이 710년 주기로 반복된다고 설명하며 이 주기를 고려한 투자를 권해요. 예를 들어 2020년에 주식 호황이 끝나더라도 반도체, AI, 전기차 같은 성장 산업에 장기 투자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또한 경제 뉴스와 지표를 꾸준히 학습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시사점: 불확실한 시대의 투자와 삶의 지혜. 부의 골든타임은 단순히 돈 버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불확실한 시대에 경제를 바라보고 대응하는 철학과 지혜를 제시해요. 몇 가지 주요 시사점을 정리해 볼게요. 1. 위기 속 기회 포착. 코로나19 같은 위기는 공포를 불러오지만 동시에 기회를 열어줘요. 2020년 3월 S&P 500이 폭락했을 때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주를 저가에 매수한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얻었어요. 이 책은 위기를 두려워하기보다 기회로 삼는 마인드를 강조해요. 예를 들어 팬데믹 초기 화상회의 플랫폼 줌줌의 주가가 400% 급등한 사례는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산업이 떠오를 수 있음을 보여줘요. 2. 정보와 분석의 힘. 투자는 감이 아니라 정보와 분석으로 해야 해요. 저자는 연준의 정책, 경제 지표, 기업 실적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조언해요. 예를 들어 2020년 연준의 양적 완화로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주식이 더 매력적인 자산이 되었죠.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투자 결정을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책은 투자자들이 경제 뉴스를 읽고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업률 같은 지표를 이해하는 법을 알려줘요. 3. 장기적 관점과 분산 투자. 단타나 투기적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해요. 저자는 부채 사이클의 주기를 고려해 510년 단위로 투자 계획을 세우라고 해요. 예를 들어 2020년 기술주 호황이 끝나더라도 AI와 전기차 산업은 2030년까지 성장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주식, 채권, 금, 부동산 등으로 자산을 분산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2020년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를 돌파한 사례는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잘 보여줘요. 4. 경제적 자립과 자기개발. 이 책은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강조해요. 팬데믹 같은 위기는 언제든 올 수 있고 그때마다 정부나 기업에만 의존할 수는 없죠. 저자는 투자 교육, 경제 학습, 자산 관리를 통해 스스로 부를 키우는 방법을 알려줘요.
예를 들어 ETF 상장 지수 펀드를 활용해 저비용으로 시장 전체에 투자하거나 정기적으로 경제 서적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경제적 자립의 첫걸음이에요. 5. 심리적 안정과 균형. 투자는 심리적 안정도 중요해요. 저자는 FOMO나 공포에 휩싸이지 말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라고 조언해요. 예를 들어 2020년 비트코인 급등에 뛰어들었다가 2021년 하락장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심리적 압박에 무너졌어요. 반면 명확한 투자 목표와 분산 전략을 가진 투자자는 시장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았죠. 독자들의 반응, 다양한 시각과 공감의 목소리. 부의 골든타임은 출간 이후 투자자와 경제에 관심 있는 독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같은 플랫폼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고 블로그와 유튜브 리뷰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어요. 몇 가지 대표적인 독자 반응을 소개해 볼게요. 1. 초보 투자자 경제가 쉬워졌다. 경제나 투자에 문외한인 독자들은 이 책이 매우 친절하다고 느꼈어요. 한 독자는 부채 사이클이나 연중 같은 복잡한 개념을 비유와 사례로 쉽게 설명해줘서 경제가 재미있어졌다고 썼어요. 예를 들어 연준의 양적 완화를 돈을 찍어내는 기계로 비유한 부분은 초보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어요. 또 다른 독자는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책 덕분에 시장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자신감을 얻었다고 했어요. 2. 기존 투자자 새로운 인사이트와 깊이. 이미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던 독자들은 책의 분석 깊이에 감탄했어요. 한 블로거는 2020년 주식 호황의 배경과 그 뒤의 숨은 위험을 체계적으로 알게 됐다며 특히 연준의 회사채 매입 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다룬 부분이 인상 깊었다고 했어요. 또 다른 투자자는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게 됐다며 금과 채권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달았다고 썼어요. 3. 경제에 관심 있는 독자 스토리텔링의 매력.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 뉴스에 관심 있는 독자들은 이 책의 스토리텔링에 푹 빠졌어요. 한 리뷰어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을 스토리처럼 풀어내서 소설처럼 재미있었다고 했어요. 저자의 KBS 기자 경력이 이런 생동감 있는 서술에 큰 역할을 했죠. 예를 들어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정책 결정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한 부분은 독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어요. 4. 비판적 의견, 현실적 한계와 낙관론. 일부 독자는 책이 다소 낙관적이라고 느꼈어요. 한 독자는 위험을 경고하면서도 투자 타이밍을 잡으라고 하니 초보자에게는 실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또 다른 리뷰에서는 연준의 정책을 너무 신뢰하는 것 아닌가라며 개인 투자자가 연준의 의도를 정확히 읽기 어렵다는 점을 비판했어요. 하지만 이런 비판도 책이 투자와 경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어요. 5. 실용적 펜 ETF와 포트폴리오 구성. 실용적인 투자 팁을 찾는 독자들은 ETF 상장 지수 펀드와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조언을 높이 평가했어요. 한 독자는 S&P 500 ETF나 금 ETF를 활용한 투자법이 구체적이고 따라하기 쉬웠다고 했어요. 또 다른 독자는 주식 60%, 채권 30%, 금 10%라는 포트폴리오 비율이 현실적이고 안정적이었다며 이를 바로 적용했다고 썼어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은? 부의 골든타임은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경제의 흐름을 읽고 부를 키우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부채 사이클, 연준의 정책, 다이달로스의 지혜라는 키워드를 통해 큰 그림을 그리면서도 ETF, 금, 주식 같은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해요. 이 책을 읽고 여러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연준의 정책에 더 관심이 생겼나요?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새로 구성하고 싶어지셨나요? 혹시 다른 투자 서적이나 경제 뉴스에서 얻은 인사이트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릴게요.